안녕하세요. 수연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게으름과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은 게으름과 우울증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어떤 채널에서 정신과 의사 두 분이 나오는데, 게으름은 첫 번째,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 그리고 두 번째,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금방 포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막상 친구의 연락을 받으면 너무 즐겁게 나가서 놀다 오는 거. 그러니까 내내 집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친구 연락을 받거나 하면은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이제 나갔다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네 번째, 특정 분야만 못하고 계속 미루게 된다. 이건데, 저도 여기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항상 의문점이 들었어요. 내가 게으른 걸까? 우울증일까? 게을러서 자꾸 미루나? 아니면 이게 말하는 우울증 증상 중 하나인가?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아까는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에너지 고갈로 못하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 전반적인 에너지 고갈. 그리고 세 번째, 좋아하던 일도 더 이상 즐겁지 않다. 네 번째, 간단한 일도 에너지 고갈로 버겁게 느껴진다. 지금 보니까 에너지 고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잖아요. 네, 제가 실감하는 게 원래도 워낙 저질 체력이었어요. 아프기 전에도. 그랬는데 아프고 나니 공황장애를 딱 겪고 나니까 그 에너지 자체도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이 났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토막이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제가 뭔가 일을 해야 돼서 뭐 밖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 거 뭐 또다시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무엇인가 일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겹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쭉 RGP라 그러나? pH 지수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오래 쉬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적절히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출 한번 나갔다 오면 좀 쉬어주고,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좀 쉬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우울증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 이것 또한 우울증에 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왜 여기서 그래? 아이씨, 말문이 막혔잖아, 이씨.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게으름은 첫 번째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한 우울증에도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금방 포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성향일 수도 있는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친구의 연락을 받으면 너무 즐겁게 나가서 놀다 온다. 이것도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저도 듣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러면은 게으름과 우울증은 구분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 진짜 한 끗 차이, 요만큼 한 끗 차이 아닌가? 이 손톱만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도 딱 두 분야를 나누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죠? 게으른 건가? 아니면 우울증인가? 라는 물음이 계속 이어지네요. 저도 꽂혀서 할 때는 잘하는데 한번 시작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앞에 앉으면 뭐라도 하게 되잖아요. 뭐 넷플릭스를 보든 뭐 다른 사람 블로그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뭐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디자인실 자체에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는 게 그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림을 그리려고 디자인실에 들어오는 게 힘들어요. 여기 오면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 그래서 한참 못 들어올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 때문에 게을러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 증상들도 전부 우울증에 속한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분들 말씀하는 걸 듣고 공황장애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울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도 지인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꼭 에너지에 한도가 있는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고갈되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생각만 조금 해도, 머리를 조금만 쓰게 돼도 엄청난 피로감을 느껴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진정제 먹고 자는 경우도 생기고. 예전에 병원 근무할 때는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그때도 두통에 엄청 시달려서 일반 두통약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일반 진통제 말고 좀 더 센 걸로 처방해 달라고 해가지고 사서 먹고는 했었거든요. 그거 한 알인가 두 알인가 먹으면 좀 괜찮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두통이 몰려와요. 일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랬었는데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불면증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잠들기 힘들어지면서 자는데 자꾸 깨면서 악몽을 꾸던가 그런 게 반복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불면증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통 때문에 고생을 했죠. 근데 지금도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만큼 심하진 않지만은 두통과 불면증은 아직도 갖고 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은, 왜 약에 수면제가 들어가요. 수면제 조그만한 거 한 알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요. 어느 날은 그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겼어요.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한동안은 자꾸 수면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 안 오고, 겨우 잠들었는데 자꾸 깨고, 막 10분 단위로, 막 30분 단위로,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안 좋잖아요. 그럼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 수면제 반알, 조그만하게 잘라서 반알을 추가해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두 달 먹었었나? 그 반알을 먹으니까 좀 더 낫더라고요. 좀 더 쉽게 잠들고. 지금 현재는 그 반알을 안 먹고 있어요. 한번 빼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약 처방해준 대로 다시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때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그때는 그게 이 정도 스트레스는 다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정도 두통도 있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곤 했는데 그것 자체가 우울증이었던 거죠. 보면 항상 쫓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근무하고, 환경 자체가 그랬어요. 쫓기는 느낌으로 근무하고 너무 버거운 근무 환경, 인원이 없어서 2중, 3중 일을 해야 했던 이런 상황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환경에 지쳐가기 시작한 거죠. 건강적으로도 솔직히 걱정이 될 정도로, 오죽하면 신랑한테 나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라는 말까지 했었다고 했잖아요. 공황이 시작된 게 코피가 나서부터였는데 지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코피가 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안 그랬으면 내 어딘가가 터졌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굳이 끌어안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뭐 있어요? 즐겁게 살아야지. 저도 즐겁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살아보려고 우리 같이 함께 화이팅 해요. 안녕.